슬기로운 학교생활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은 좀 길어요. 그래서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1편에서는 자기소개서의 준비 절차, 준비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경기과학고 용인외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자기소개서 양식을 보여드리고 작성 방법, 중요점 등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2편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라는 설명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1편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는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학생이면 중학교 1학년,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먼저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볼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로 중요한 점들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학교생활 기록부는 크게 4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 기본사항, 두 번째가 교과학습 발달사항, 세 번째가 비교과 활동, 네 번째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인데요. 의외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교과학습 발달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잘 이해하는 반면에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과학습 발달사항 중에서도 주로 시험 성적에 관심을 가는데요. 시험 성적은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교과학습 발달사항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수학 관련, 자연계열 관련 학부를 또는 전공으로 진학을 하고자 할 때 자기소개서의 교과 학습 발달사항, 교과 세특이라고 부르는데요. 수학이나 과학 교과에서 우수하다는 내용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학생이 아무리 내가 수학을 잘한다 또는 과학에 관심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게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비교과 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창의적 체험 활동, 그 다음에 자유학계 활동 사항,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사항, 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에서 자율동아리하고 그 다음에 자동봉사라고 하는데 동아리 중에서도 자율동아리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봉사활동, 진로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한번 해봐야지 이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 활동을 어떤 활동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지, 그리고 봉사활동은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될지 이게 잡힙니다. 방향이 잡히거든요. 꼭 미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길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사항, 이걸 놓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모든 그 생활기록부는 학기별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독서활동 사항도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따로따로 기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수학, 과학에 관심이 많다는 주장을 나중에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독서활동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매 학기별로 수학 한 권, 과학 한 권을 꾸준하게 읽어갔어요. 그런 학생이라면 내가 수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사실인 거죠. 그에 반해서 수학,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많다고 주장할 건데 학기별 꾸준하게 수학이나 과학 관련 책을 안 읽었다고 한다면 그 학생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제출한 자료를 기록하는 항목이 세 가지를 정말 잘 이용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 또는 과장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꾸준하게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 세 가지인데요. 아마 방금 이전 동영상 편에서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 독서활동이 제일 중요해요. 생기부를 쓸 때. 이 독서활동은 학기별 3권 이상을 권장합니다. 수학 한 권, 과학 한 권, 진로희망 한 권인데 그럼 저는 자연계열이 아니라 나중에 인문계열 쪽으로 진학하고 싶은데요. 외고라든가 아니면 인문학을 전공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도 수학이나 과학 한 권씩 꼭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뽑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 또는 과학을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학이나 과학으로 대학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외고를 갈 거야, 나는 국제고를 갈 거야, 또는 나는 인문계열 대학으로 진학할 거야 하더라도 이 수학 한 권, 과학 한 권을 꾸준하게 읽어가면서 나중에 내가 수학적 또는 과학적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봉사활동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진로 희망과 연계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니면 연계가 없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1년 이상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로 희망은 당연히 자신의 꿈과 연계를 시켜서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진로 희망에 대해서 뭐 1학년 때 꿈과 2학년 때 꿈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걱정할 거 전혀 없고요. 바꿔도 됩니다. 왜냐하면 꿈과 호기심의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요게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에 대해서 적어주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자유학기제다 보니까 모든 학생을 적어주긴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전혀 발표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하고 과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냥 적을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적게 되는데, 그런 내용 말고요. 말 그대로 수업 시간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생님이 이거 정말 우수하다 느끼는 그런 내용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적도록 여러분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일반적으로 교과별 20% 내외의 학생들을 적어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개별적으로 내는 과제도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볼 사람 있어요? 라고 하면 그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하면 꼭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교과 우수성과 학습 태도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내가 수학이나 과학 관련해서 뛰어나다, 관심이 있다, 또는 노력해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수학이나 과학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아무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래도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과제 수행, 수업 시간에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데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 성적이 높은 학생들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어준다고 하는데 그 성적과는 무관합니다. 사실은 성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적에 기입이 되잖아요. 그건 별개로 적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과제 수행이나 수업 시간의 발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관련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나중에 그 탐구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동영상은 따로 만들어 드릴 건데, 선배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을 보고 참고해서 따라 적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주 우수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의 동영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교육과정 관련해서 적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배운, 여기서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교과서의 단원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교육과정과 관련 없는 보고서, 그것도 이제 좀 약간 성의가 없어 보이는 보고서를 가져와서 이거 적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적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안 하는 것보단 좋으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적어주게 되면 그것도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을 좀 유지를 해줘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제가 뭐 수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먼저 보는 것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되겠죠. 그죠? 독서활동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수업 시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사 추천서를 쓸 때도 뭐 수학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께 추천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얘가 수업 시간에 그다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인데 매우 우수하다고 추천하기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객관성은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생활기록부에서 교사 추천서를 쓰기 전에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얘가 이전 학기에, 그러니까 1학기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전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그걸 공으로 써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준비, 그러니까 독서활동, 봉사활동, 진로희망,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1, 2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거를 준비해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소개서를 거의 쓰는 게 어려울 거예요.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소개서의 양식 3개의 학교를 볼 건데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경기과학고 영재학교죠. 뭐 과학고나 영재학교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용인외고 자사고입니다. 자사고의 양식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한번 볼게요. 과학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의 양식과 대학교를 진학할 때 양식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 양식인데요. 경기과학고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기소개서 양식이에요. 그럼 첫 번째 항목이 경기과학고에서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이제 글씨가 작아서 왼쪽을 보면 됩니다. 독서 기록인데요.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인상 깊었던 책 3권을 선정하고 그중 한 권을 골라 자신에게 미친 영향 또는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를 쓰시오라고 돼 있고 300자 이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독서 활동에서 자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고를 또는 영재학교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지원이죠. 자, 그러면 자연계열에서 가장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수학이나 과학 분야겠죠. 그 책을 써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에 그 뭐 학원의 전문가라는 분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걸 적게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책이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 생활기록부에는 기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독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3권이 흐름이 있어야 돼요. 일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수학과학 능력을 한번 여기서 주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 관련된 책의 제목을 2개를 더 적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어떤 일정한 목적과 흐름에 따라서 3권의 책을 선정하고 그중에 한 권, 나에게 가장 영향을 줬던 책을 선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다음 편에서 제가 이 적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가 이쪽에서는 이제 요 1번과 2번 어떤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도 여기 크게 한번 써봤습니다. 1번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학과학 분야의 창의성에 대하여 키워드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쓰시오인데요. 내가 수학과학 분야에 창의성이 있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키워드로 하되 여기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진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 편에서 이제 그 교과 세특에 적을 내용 중에서 그 탐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탐구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여기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탐구를 했는데 그 탐구 내용에서 어떤 영재성이 여기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의성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창의성의 정의가 이전까지 없었던 새롭고 가치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사실은 중고등학생이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이라고 뭐냐면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개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실제적인 2편에서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조건 변형이라든가 아니면 기준을 변형하든가 아니면 관점을 바꿔서 새로운 이전까지 몰랐던 새로운 관점으로다가 시각으로다가 어떤 대상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가치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출발점이 돼야 돼요. 반드시. 두 번째가 질문이 자신의 열정에 대하여 키워드를 제시하고 열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쓰시오인데요. 여기서 이제 작전을 짜야 되겠죠. 1번에서는 수학과학의 창의성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 탐구 보고서, 깊이 있는 탐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되겠고요. 이 두 번째는 열정. 그러니까 수학과학을 다시 한번 강조해도 되는데 굳이 앞에서 강조한 내용을 또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600자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통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재학교에서도 어떤 내용을 뽑고 싶어 하냐면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을 뽑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렌주리에 그 영재성 정의가 있습니다. 영재의 정의. 영재성의 정의에서 사실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과제 집착력이에요. 과제 집착력. 그러니까 여기서 열정과 연결이 되죠. 그게 수학과학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과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했던 것에 대한 적는 게 좋아요. 꼭 기억해 주세요. 과제 집착력. 이거를 영재성에서 가장 큰 가치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함께 교사 추천서는 여기서 한번 볼게요. 교사 추천서를 우리가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작성해서 바로 제출합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을 적냐면 지원자의 학업 능력, 관심, 열정, 재능, 우수성 이런 걸 적어요. 그 다음에 지원자의 책임감, 리더십, 협동심, 봉사성을 적어요. 그 다음에 수학 또는 과학 탐구 잠재 능력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적어야 돼요. 항목별 상위 퍼센트를 체크해서 제출하는데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업만 열심히 듣는 학생이라면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여기서 적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학업 능력, 성적이잖아요. 그거 외에는 없죠. 그 다음에 관심, 열정, 재능, 우수성 하나도 적을 게 없어요. 그리고 지원자의 책임감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시간 들어서 수업만 하고 나가는데 리더십도 알 수 없고 협동심도 알 수 없고 봉사성도 알 수 없어요. 더군다나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성적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학생에 대해서 수학과학 탐구 잠재 능력을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교사 추천서에 대한 내용을 좀 계획을 세운다면 수업 시간에 일단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발표에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탐구보고서, 수학과학 탐구 잠재 능력인데 탐구보고서를 아예 제출도 안 하는 학생의 탐구 능력을 우리가 선생님이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불가능이라고 체크를 하거나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과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책임감, 리더십, 협동심, 봉사성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평가 불가능이라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기소개서 하면 뭐 중3 때, 고3 때 쓰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데 평소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추천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거짓말로 추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탐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줘야 된다라는 걸 꼭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양식을 볼까요? 학교마다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적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항목별로 점수만 상위 퍼센트만 체크해서 제출하고 그 하단에 발견했던 그러니까 관찰 가능했던 내용들을 적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항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원자의 상대적 이치인데요. 수학과학 창의성 수업만 해가지고는 창의성을 알 수가 없어요. 성적이 좋다고 해서 창의성이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이거는 어느 정도의 관찰 가능합니다. 수업 시간에 참여도라든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성적 등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과제 집착력 열정인데 이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하면 과제 집착력이 뛰어난 것이냐 열정이 뛰어난 것이냐 그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리더십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자기 공부만 하는데 리더십이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토론이나 아니면 모둠 수업이나 아니면 탐구 활동에서도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모둠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3-4명이 같이 탐구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럴 때 이걸 관찰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배려심과 봉사정신은 이거는 정말 수업 시간에는 관찰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수업만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평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걸 학생이 미리 알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 시간에 발표 또는 토론 이런 데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의외로 뭐 막 이렇게 나서서 뭘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손을 들고 나가서 발표를 하고 자기 생각을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과제 수행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상위 1%부터 5%, 10%, 50%, 50%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1%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1%를 체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위 5%에서 10%요 사이를 보통 많이 체크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성적 순위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성적이 뭐 어느 정도 10% 밖을 벗어나요. 그런데 10%라고 체크하기 좀 곤란해요. 50%라 체크해 놓고 여기서 이제 망설입니다. 종합 추천 의견인데요. 매우 적극 추천, 적극 추천, 추천 또는 추천 안 함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 실제 선생님이 고민이 정말 많았답니다. 애가 성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수업에 절대 참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학생들을 무시하고 선생님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길래 너 그러지 말고 네가 정말 존경하는, 네가 존중하는 선생님께 가서 추천을 받으라 그랬더니 다시 돌아가더래요. 근데 한참 며칠 시간이 지났더니 다시 자기에게 다시 와서 추천서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안 써준다고 해서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꼭 써주십시오라고 했대요. 근데 마지못해 써주긴 하는데 하지만 너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 할 수 없다가까지만 설명해주고 여기 추천 안 함으로 체크를 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써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의무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전혀 선생님과 신뢰관계를 쌓지 않고 굉장히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일반 생활도 그렇고 그런 학생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면 일단은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너가 존중할 수 있는, 존중했던 선생님께 가봐라. 그분에게 받아라라고 일단 돌려보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학생이 정말 없다라고 해서 다시 오면 저는 추천 안 함으로 체크해서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요. 보통은 매우 적극 추천 또는 적극 추천으로 체크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교사 추천서에 어떤 항목들을 적게 됐냐면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지원자가 수학과학 분야에서 영재성이나 잠재 능력을 가능성을 가졌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를 구체적인 사례로 바탕으로 쓰시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탐구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써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발표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어려운 문제, 뭐 예를 들어 교과서에 별표 3개 있는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그게 수학학 분야 영재성이나 잠재 가능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곤란한데요. 이래서 여기서 이 작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탐구 보고서는 그러니까 다 쓸 필요 없어요. 모든 걸 쓸 필요 없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어느 선생님께 어느 교과에서 추천서를 받을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 교과 하나만 작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지원자의 인성 및 사회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쓰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일주일에 2-3시간 수업 시간에 보고 아이가 굉장히 올바른 태도로 앉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인성과 사회성이 좋다라고 근데 구체적인 사례는 없는 거죠. 그냥 평소 태도가 매우 바르고 선생님께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정도밖에 적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일부러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찰했던 내용, 관찰 가능한 내용만 적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작성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인데요. 이 용어는 만약에 용인외고를 지원한 학생들은 용인외고라고 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 용인 한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여기에 이제 자기소개서도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자기 교사 추천서를 작성하는 선생님도 용인외고라고 적지 말고 요 정식 명칭을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워낙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이상한 내용을 많이 적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의 양식에 여기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한번 꼭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 학습과정과 인성과정 요거를 이제 적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항목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부러 양식을 올려놓은 거고요. 일단 용인외고의 자기소개서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
1번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이에요. 이건 굉장히 올바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재성이나 창의성을 발현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그죠?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지 않는 한 영재성이나 창의성은 없잖아요. 이 질문이 맞는 거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대해서 적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건학이념과 연계. 그러니까 용인외고의 건학이념이에요. 연계에 용인외고에 지원하게 된 동기. 여러분이 지원 동기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용인외고는 이제 자연계열, 인문계열, 그다음에 국제계열이 있으니까 자연계열에 지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수학학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적는데 그렇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왜 용인외고인가가 중요해요. 왜? 그러니까 자사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원 가능한 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왜 하필 용인외고냐를 적는 게 바로 지원 동기인 거예요. 그럼 반드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용인외고의 건학이념, 그러니까 어떤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내가 그 인재가 되고 싶다. 가장 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홈페이지 찾아들어가서 건학이념, 교육이념, 그다음 교육과정 등을 꼭 참고해서 적어야 됩니다. 3번이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얘기인데 요거는 반드시 그 학생 생활이나 아니면 교육과정상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도 특정 동아리, 꿈과 연계된 내가 관심 있는 그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후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어떤 능력을 기르고 어떤 동아리 제목을 딱 찍은 다음에 그 동아리 참여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2편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빠트린 학생이 왜 많은데요. 자기소개에서 만약에 1000자를 적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200~300자는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계획을 적어야 돼요. 고등학생이 되고자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어떤 전문가가 될지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은지를 그 과정으로서의 고등학교니까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로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입장에서도 어떤 학생이 졸업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 후에 학교 이름을 빛낼 그런 인재가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걸 안 쓰는 학생이 오히려 많습니다. 5번 본인의 인성인데요. 배움,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등 경험과 느낀 점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화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지만 정말 적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인성, 그러니까 배려, 구체적인 사례니까요. 나눔, 무엇을 했는지,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이 학교 밖에서 하는 봉사활동 또는 교내 봉사활동, 그리고 세 번째가 교과활동 중에서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한 학기나 1년 정도 이상 했던 내용들 중에서 한번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과정과 그 다음 인성과정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번 꼭 여러분들 용인외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요 자료가 있어요.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명을 해보세요.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정확히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학교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 학교 홈페이지 먼저 들어가 봐야 돼요. 요 방법은 나중에 2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원하는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왜 우리 학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학교냐. 그 많은 학교 중에서 왜 우리 학교를 지원하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이 찾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력한 과정은 너무 자세하게 쓸 필요 없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쓰는 겁니다. 한두 가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비전.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할지를 꼭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공부한 후에 능력을 키워서 졸업 후에 나는 무엇을 하겠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제 학업 역량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때의 학업 역량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돼요. 수학, 과학, 뭐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탐구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인성 부분은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 열심히 생활했다, 성실했다 이런 내용들은 누구나 다 적는 거니까 뭐 그냥 큰 메리트는 없어요. 사례가 중요합니다. 사례. 그러니까 한 학기나 1년 이상 꾸준하게 했던 어떤 사례. 지원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람임을 어필하고요. 지원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건학이념, 교육이념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고 진반표는 쓰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다, 관심 있다 이런 내용들은 누구나 다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구구절절히 쓸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글자 수 제한이 있지만 천자인데 본인이 열심히 지금까지 뭐에 어릴 때부터 구구절절히 뭐 관심이 있었고 몇 살 때 어딜 놀러 갔는데 뭐가 있어서 너무 흥미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한 천자 중에서 한 7, 800자를 자기 어릴 적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나의 꿈은 무엇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기서 간결의 핵심은 두 갈씩이에요. 두 갈씩. 두 갈씩이라는 건 한자인데 글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첫 문장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면접관이 그 읽자마자 이거 좀 호기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궁금하다, 이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형식.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두 갈씩으로 간결하게 쓰자. 요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 서울대학교, 만약에 이제 대학교 갈 때도 자기소개서는 누구나 다 써야 되는데, 과연 다른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1번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울할 것. 이것인데요. 마찬가지 방금 전에 용인외고 1번하고 거의 똑같죠. 그죠? 학습 경험. 이때 중요한 거는 노력과 학습 경험인데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에요. 이거는. 2번은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요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적까지 잘했습니다. 가끔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내 활동에서는 공부 왜는 없잖아요. 이거 말고 여러분 일단 동아리 활동을 일부러 그래서 하나를 한두 개를 좀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그리고 봉사활동과 연계되는 동아리면 더 좋고요. 또는 발표, 또 사회적 참여 이런 동아리를 하나 하는 거예요. 꼭. 그죠? 교내 활동은 3개 이내. 이런 내용들은 미리 알아야지만 준비할 수 있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 쓰려니까 교내 활동 3개? 이게 뭐지? 뭘 쓰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자기소개서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을 쓰죠. 이건 이제 거의 앞에서 봤던 2개 학교, 3개 학교 다 동일하게 있죠. 4번째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3권인데요. 경기과학고에서도 3권의 책이 있었고 서울대학교도 3권의 책이 있는데, 왜냐하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독서 습관이라는 것은 뉴턴이 말했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것이다. 독서는. 이게 뭐냐면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읽음으로써 위대한 위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3권 이내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 3권 이내는 반드시 생기부에 독서 활동에 적혀 있는 3권이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 생기부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안 읽었다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독서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울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 내용도, 이 파일도 여러분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이렇게 생겼다. 이거 알고만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편, 2편에서는 자기소개서 쓰기 실습을 할 거예요. 반드시 써봐야 됩니다. 손으로 직접 써봐야지 돼요. 지우고 쓰고를 최소한 7번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의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돼요. 이걸 쓸 겁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지원 동기를 물어요. 그래서 1000자 정도 이내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음 동영상을 보기 전에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하는 학교의 이념, 교육과정, 동아리 활동을 꼭 참고해서 여기에 정식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써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원 동기는 뽑아야 될 이유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왜 뽑아야 되니? 라고 질문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그 프로그램이 내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떤 인재를 성장하고 싶다는 어떤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원하는 학교의 이념, 교육 이념, 교육과정, 동아리 활동 등을 꼭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학업 역량인데요. 잠재 능력과 영재성을 적으라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한데 탐구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적을 게 없습니다. 이런 공부 방법도 이제 만약에 탐구 활동 하는 내용이 없다면 공부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중고등학교에서 자기만의 학습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중고등학교 공부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그러니까 반복 학습과 꾸준함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업 역량이 잠재 능력과 영재성을 묻는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한 과목 이상의 탐구 활동을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탐구 활동을 해서 그게 생기부에 기입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연계시켜야 되겠죠.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으로 탐구 활동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3번은 세 번째는 인성, 나눔, 배려, 협력. 요걸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아마 적기 정말 어려울 건데요. 이것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학기 또는 1년 이상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적거나 아니면 교내 활동 중에서 자율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율동아리를 할 수가 없었죠.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전에 3년 동안에 만들었던 활동했던 자율동아리면 다 되니까 그 자율동아리에서 내가 어떤 자율동아리를 만들었거나 참여해서 무엇을 했는지 혈의 협력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거 인성을 적기 위해서 자율동아리를 어떤 동아리를 만들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중학교 1학년 때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소개서를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독서활동인데요. 이 독서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서활동. 왜냐하면 독서활동 어떤 책을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1, 2학년 때는 독서활동 기입을 안 하다가 갑자기 3학년 돼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니까 3학년 1학기 때 뭐 독서활동 10권 막 20권 이렇게 막 제출한 학생이 있는데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 2학년 때 안 읽었다는 얘기는 이 학생이 꾸준함이 없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뢰가 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책이 아니라 학기별 3권 앞에서 말씀드렸죠. 수학 1권, 과학 1권, 진로 희망 1권 이렇게 3권을 꾸준하게 매 학기별로 읽는 게 중요해요. 꼭 자신의 꿈과 연계돼서 적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관심이 없다,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수학이나 과학은 꼭 학기별로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학생을 뽑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급 학교에서는. 그래서 내가 수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독서활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이 다음 편 2편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